안녕하세요. 배아노TV 구독자 여러분, 한방내과 전문의 배아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치매 얘기를 조금 이렇게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진료한 지가 24년 차 정도가 이제 되는 것 같은데요. 갈수록 치매 환자가 늡니다. 한의원에.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을 최근에 한 거냐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소화장애로 오신 60대 여성 환자분인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답하실 때 어떤 속도가 상당히 늦거나 대답을 하실 때 약간은 좀 동문서답하는 느낌,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걸 조금 이제 못 알아듣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환자분에게 다음에 오실 때는 먹고 있는 약에 대한 어떤 처방전을 가지고 오시라고, 그래서 재진일 때 확인을 했더니 치매 약을 복용을 하고 계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환자분은 소화장애로 오셨지만 실제로는 이제 치매 환자인 거죠. 그러면 이 환자분이 느끼고 있는 그 소화장애에 대한 본인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이제 다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환자분들이 갈수록 조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치매 그러면 65세 인구의 한 10%가 치매로 우리나라가 알려져 있고, 그 중에 70%는 알츠하이머병, 그 중에 20%는 혈관성 치매라고 표현을 하는 뭐 뇌경색, 뇌출혈, 뭐 뇌종양으로 인한 후유증, 그리고 나머지 한 10%는 루이소체 치매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또 그 치매, 요런 게 이제 구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치매의 원인의 한 70%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병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 구조 속에 필요 이상 많이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뇌 기능을 방해해서 알츠하이머 병이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뭐 마리 수녀님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꼭 그렇지만은 않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알츠하이머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약들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억제하는 약물인데, 이 약물에 알츠하이머 병이 반응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원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 약물에 대한 우리가 어떤 그 반응 속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치매 치료가 잘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합리적으로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치매 환자분들을 20몇 년 동안 계속 보다 보니까 한의원에 정말 많거든요, 치매 환자분들이. 제가 공통적으로 이분들한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가지 기능들이 이분들한테 특이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제가 많이 관찰을 합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이 뭐냐면, 하나는 청력이고 하나는 이제 후력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결국은 치매가 오는 속도라든지 정도가 훨씬 더 빠르고 정도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저희 어떤 그 케이스 스타디라고 하는 이거 임상 차원에서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력과 이 후각을 유지를 잘 하는 것이 치매를 예방하는 되게 지름길이다, 이런 관점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니까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유독 냄새를 못 맡고, 치매 환자분들 중에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환자분들이 많은 거죠. 많은 뭐 논문에서도 청력이 떨어지고 후각이 떨어지게 되면 일반인들보다 치매 올 확률이 2배 내지 10배가 많다, 뭐 이런 보고들은 상당히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환자분들을 임상에서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청력은 우리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서 엄마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생기는 감각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그 감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은 끝까지 청력이 남으니까 좋은 말씀을 드려야 되고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생겨서 끝까지 가는 감각이라서 이 청력이 떨어지는 것은 뇌기능과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에서 가장 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못 듣기 시작을 하게 되면 뇌 바깥쪽에 있는 측두엽 쪽의 기능이 떨어지고, 측두엽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태아를 해서 쪼글쪼글해지겠죠. 그래서 측두엽 쪽이 MRI상 찍어보게 되면 쭈글쭈글해지는 분들이 치매 진단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청력의 상태를 되게 잘 유지하는 것이 치매로 가는 길을 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임상에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염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30에서 40%가 비염 환자거든요. 포유류는 특히 이제 이 코의 어떤 상태가 되게 중요한데, 상대편을 파악하고 공간을 파악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파악하는 게 이제 후각인데,
만성 비염으로 본인이 비염인지도 모르고 냄새를 못 맡는지도 모르고 코가 막혔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이가 드시면 코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 앞쪽 전두엽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 전두엽의 기능 저하를 유발해서 치매로 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냄새 맡는 기능과 소리 듣는 기능이 동시에 떨어지는 분들이 치매 환자분들에게 되게 많다. 그래서 제가 이 가설에 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한의원에 이제 치매로 오시는 분들은 제가 귀 치료랑 코 치료에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코 주변에 침 치료를 많이 하거나 귀 주변에 침 치료를 많이 하거나 또 약을 쓸 때 이를테면 뇌에 관련돼서 알려져 있는 한약제보다는 차라리 비염약과 차라리 청량약 계열의 한약 복용을 했을 때 증상이 개선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를테면 본인의 뭐 아들 또는 딸, 배우자 이런 분들 중에서 일부만 알아보시는 중증 알츠하이머병 환자분들도 코 치료랑 귀 치료를 하게 되면 저를 알아보시는 경우들이 많다 말이죠. 뭐 치료의 어떤 지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한두 달 치료해서는 안 되고 반년, 1년 이상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젊었을 때나 연세가 드셨을 때나 코 건강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리, 귀 건강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리를 잘 하시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코에 대한 치료, 귀에 대한 치료를 잘 하셔야 치매를 좋아지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치매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 감사드리고요. 늘 배아노TV 구독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